아이고. 자. 자, 여기 계신 분들, 어머, 연령이 정말 다양하시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 50대 손 들어보세요, 50대. 아우, 멀쩡하네. 엄청 젊어 보여요. 지금 60대 분 손 들어보세요, 60대. 60대, 50대랑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정말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70 넘으신 분들 다 들어보세요, 70 넘으신 분들. 70 넘으신 분. 왜 안 드세요, 그래? 지금 몇이세요? 아, 지금 70이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이 어차피 다 50을 넘어서서 인생 후반전으로 들어가면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질문 먼저 드릴게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100세 시대 이렇게 하면 아유, 거짓말하고 있는데 무슨 100살을 살아. 그 100살이 무슨 축복이야, 그게. 아유, 나이 들어서 얼른 갈 때 되면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100세 산다 그러면 100세 안 믿었죠. 그냥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새 100세 산다는 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그 윤인구 아나운서만 해도 젊어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살아보면요, 100세 가까이 갈수록 믿어지기 시작하는 게 신기합니다. 그죠? 어떻게 믿냐면 요즘에 이렇게 왜 누구 돌아가셨다 그래서 가보면 아우, 그래, 몇 살 살다 가셨어요? 그럼 80 하나요? 그럼 뭐라, 아우, 충분히 살다 가셨네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뭐라 그래? 아깝다. 진짜 그러죠? 아우, 아깝다. 조금 더 사셔도 되는데 이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살아야 안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 90 가까이는 90은 넘겨야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이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이게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몇 살부터 몇 살은 아픈 상태로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아파요? 얼마 전에 제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이제 53살이잖아요. 우리끼리 만나면 그거부터 물어봐요. 너 끝났니? 이거부터 물어봐요. 윤인구 씨는 몰라도 돼요. 우리끼리 늘 하는 말이에요. 50 넘으면은 그게 제일 궁금해. 너는 언제 끝났나? 그러면 끝났지, 벌써. 그럼 너 어때? 증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증상을. 그럼 뭐가 열 오르고 내리는 증상부터 시작되죠. 응? 춥고 덥고 이게 시작되잖아요. 갑자기 확 더웠다가 땀이 막 났다가 갑자기 확 추웠다가. 여러분, 이게 반복될 때 몸이 정상일 것 같으세요? 몸 안에 모든 것들이 호르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오냐면 그냥 기력이 없어요. 그냥 어디가 왜 아픈지 이유도 몰라, 병원 가면. 근데 그냥 기력 없고 그냥 침대 옆에서 3일간 이렇게 누워있고 어머,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점점 뭐가 되냐 하면은 어차피 여러분 60 가까우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큰 병 걸리지 않아도 오래 써서 고장 난다고요. 그냥 오래 써서 뭐냐면 소모된다고요. 뼈도 소모되고 그다음에 장 기능도 오랫동안 쓰니까 소모되고 그다음에 이제 뇌 소모되는 건 확실히 느끼시죠? 아무리 얘기해도 까먹어, 그죠? 뇌도 소모되고 그러면서 점점 기력도 소모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이 한 60부터 90까지 30년은 어떻게 해요? 아픈 몸 데리고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몸만 아파요?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렇지, 마음도 아프지. 왜냐? 왜 마음이 아파요? 왜 내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운동하고 싶어도 안 되고 여행 가고 싶어도 무릎팍도 아프고 막 아픈 데도 많아. 그리고 또 한 나이 60 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여태까지 해놓은 게 뭔가. 아우, 돈 벌어서 다 어디 갖다 썼을까? 도대체 이 남자는 결혼해서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원래 여러분 아시죠? 자기한테 승질 부리는 게 우울증이고 남한테 승질 부리는 게 분노잖아요. 이게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같이 오죠. 나한테 승질 나고 그 남자한테 승질 나고 이게 동시에 같이 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60 이후에는 아픈 몸을 데리고 산다는 게 어차피 우리한테는 다 정상이에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60 이후에는 다 그러고 살아야 돼. 근데 60 이후에 우리가 아픈 몸을 데리고 사는 데 있어서 아주 행복하게 아픈 몸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드물어요. 일단 왜 그런지 아세요? 원망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 왜 이렇게 아프지? 나 옛날엔 안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프기 이전까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픈 이후에 나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죠. 나 왜 아프지? 옛날엔 뛰어다녔는데. 나 왜 아프지? 옛날엔 장사도 잘했는데. 나 왜 아프지? 옛날엔 내가 내 손으로 밥 다 해먹었는데. 근데 누구나 다 어느 순간이나 아프기 시작한 시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되게 일찍 아픈 사람도 있어요. 30살쯤에 무슨 암이나 이런 거에 수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파. 그런 사람은 어때야 돼요? 30살부터 90까지 아픈 몸을 몇 년? 60년 데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되게 행운이죠. 사실 나이 60 이후에 아파서 나를 한 30년 데리고 사는 거는 행운이야. 그러나 여러분, 행운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죠. 내가 아픈 건 그날부터 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딱 보세요. 아프기 전날과 아픈 날 다음이 굉장히 달라요. 그날 이후는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가 되게 씩씩한 사람이에요. 우리 홍순이 여사는 정말 씩씩한 사람이에요. 웬만큼 아파도 일어나서 밥 다 하고 양장점 일 다 하고 우리 대학 공부 다 시켜주고 했거든요, 엄마가.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웬만큼 아파도 자기 자신을 잘 데리고 살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처럼 강하고 씩씩한 여자도 이렇게 힘든데 보통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 엄마가 아프기 전과 그 다음 날 그 충격받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미 디스크 수술을 3번을 해서 되게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부모님들 문제가 뭐냐면 조금 증세가 있으면 얼른 병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와. 자기가 의사요? 계속 나아질 거라 그러고 뭐 약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러다가 악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우지끈하는 소리가 나면서 화장실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질질 끌고 화장실을 데리고 가고 화장실 가다 막 싸기도 하고 너무 문제가 커지니까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 네 엄마가 전혀 움직이질 못한다. 이거 어떡하냐. 빨리 병원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앰뷸런스를 보내서 누워서 해갖고 서울 병원으로 데려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병원을 다니고 한 3일 내내 병원 투어를 했어요. 그 3군데 병원에서 들려서 의사분들이 우리 엄마한테 내린 선고는 뭐였었냐면 평생 누워서 사십시오. 그리고 동생네 집에 엄마가 가 계셔서 제가 강의 끝나고 부랴부랴 뛰어갔어요. 우리 엄마가 둘째 딸을 제일 믿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좀 이게 돼서 내가 아프면 무조건 좋은 데 데려다 줄 거다. 그래서 나를 고쳐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저예요. 항상 우리 엄마가 입버릇처럼 말해요. 내가 아프면 우리 미경이가 나 살려줄게요. 이걸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거든요. 내가 갔더니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둘째 딸이 왔잖아요. 저는요, 살면서 제가 쉬운 넘어 살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나는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공포에 짓눌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공포에 휩싸여서 엄마가 누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공포로 무서워서. 그래서 처음 저 손을 잡고 한 말이 뭐였냐면 미경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일어나고 싶어. 미경아 엄마 일어나서 놀러도 다니고 밥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엄마 옷도 좀 만들고 하게. 미경아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 못 누워 있어. 근데 그 말을 하는 동안도 우리 엄마는 계속 누워 있었고 그리고 절대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 말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가는데도 우리 엄마는 4명이 질질 끌고 화장실을 갔어요. 허리를 전혀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변기에 4명이 간신히 들려서 앉히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싸는 걸 다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는 못 살아 짐승처럼. 화장실도 문 닫고도 못 살고는 못 살아 미경아. 밥 누워서 먹고 짐승처럼은 못 살아.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약을 쓰기 시작했어요. 수술은 의사들이 전혀 못한다 그랬거든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쓰는데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누워있을 때는 옛날에는 누워있을 때는 안 아팠어요. 그리고 일어서면 아팠거든요. 이제는 누워서도 아픈 거예요. 1분 1초도 통증이 없는 날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뭘 썼냐면은 그러니까 거의 마약성 진통제라지 엄청 강한 진통제를 무진장 투여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약을 먹으면 좀 덜 아픈 거지. 그럼 한 5분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눕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씩씩한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요 원래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는 게 일이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 이렇게 관광버스 태워야 이렇게 옷을 팔아. 갖고 막 증평에서 더 들어가면 뭐 리단위로 들어가서 거기서 30명 40명씩 모집해갖고 관광버스 싹 태워갖고 막 아래 위로 빨간 바지 파란 바지 단체로 200개씩 패있고 우리 엄마가 다 리더예요. 싹 끌고 가면은 관광버스마다 옮겨 타면서 우리 엄마가 노래를 막 불러갖고 막 신나게 해줘갖고 그래갖고
단체로 한 200벌 팔면 그게 할부로 들어와 12개월 동안. 그럼 그거 갖고 우리 대학 공부시키고 막 이러면서 60 이상 막 뛰면서 살았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도대체 자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했던 거예요. 맨날 울고 우울증이 오니까 파킨슨병까지 와서 이게 막 덜덜 떨어갖고 그 우리 엄마가 어느 날 거울을 보더니 죽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얼굴도 이그러지고 못 살다고. 그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진지 아세요? 딱 3년 안에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한 80년 너무 잘 살다가 갑자기 3년 안에 모든 것이 다 일그러진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죠. 일단은 제일 힘든 거는 통증을 이기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약을 막 투여를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나는요 증평에서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딱 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3번 찍혔는데 아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전화 한 번 안 받으면 안 하지. 계속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큰일 났나 보다. 그래서 얼른 강의 끝나자마자 전화를 걸어서 아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울먹울먹 하면서 하는 말이 네 엄마가 천사가 됐어. 내가 얼마나 놀랐게 천사가 됐다고? 돌아가셨어? 너무 놀랬잖아요. 아침에도 통화했었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천사 됐어. 무슨 말이야 아빠 왜 천사가 됐냐고 엄마가. 그랬더니 그냥 계속 웃기만이야. 네 엄마가 원래 나도 원망하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아프다고 소리도 질러야 되는데 그냥 계속 웃어. 큰일 났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가면 존댓말을 쓴대요. 어느 날 아침부터 그날 아침부터 바깥 나지만 고맙습니다. 그리고 웃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울어. 아버지가 가면 아우 이게 누구신데 저 밥도 차려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지를 못하고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대변 소변을 못 가리고 지저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정말 아버지가 6시간 동안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우리 아버지 우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우시면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네 아버지, 네 엄마한테 잘해준 게 없어. 근데 이렇게 아프다가 저렇게 천사가 돼서 죽으려고 그런다. 나 욕이나 하고 죽지 차라리 나한테 고맙댄다. 천사가 돼서 죽으려고 그런다. 사람이 원래 죽으려고 그러면 딴 사람 되는겨. 네 엄마 딴 사람 됐어. 며칠 못 살래나 봐. 빨리 서울 가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아버지 이제 또 앰뷸런스 불러서 엄마 모시고 왔어요. 내가 집에 딱 들어갔거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우 아줌마는 누구세요? 결혼식장은 다녀오셨어요? 무슨 결혼식장이요? 손자, 손녀, 딸내미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아무도. 진짜 가시나 보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나 보다. 기력도 너무 쇠하고. 근데 정말 얼굴이 그냥 천사예요. 사람 얼굴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완전 천사처럼 변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뭐라 하냐면 진통제를 너무 많이 써갖고 여기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선택하래요. 아플래? 정신 놓고 살래?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한 말 있어요. 제가 경험한 내 부인은 되게 강해요. 나는 이 사람 정신 놓은 상태로는 못 데리고 살겠어요. 차라리 아픈 걸 선택하겠습니다. 진통제 줄이세요. 내가 같이 견뎌보자고 한번 이 사람한테 얘기할 테니 자식들도 어떡하겠냐 그랬어요. 우리 엄마 멀쩡히 우리랑 얘기도 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진통제를 완전히 줄였어요. 최소한의 진통제만.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사람이 아프다는 게 예측하지 못한 것과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진통제를 끊고 2주가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엄마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얘기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점점점 정신은 돌아와요. 이제 우리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통증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죽어야 되겠다. 매일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늘 베란다 끝을 쳐다봤대요. 몇 층이지? 생각하니까 9층이요. 충분할 것 같아. 내가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뭘 올려놓고 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없는 날을 틈타서 기어간 거예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삶의 애착도 되게 강하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야,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자살하는 사람 이해가 가더라고.
너무 아파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가는 게 편안할 테니까 그런 선택을 하더라.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막 기어갔어요. 베란다까지 막 기어가고 죽으려고 이렇게 다리 하나를 간신히 이렇게 자기가 자기 다리를 얹어갖고 이렇게 얹었대요. 근데 세상에 그러다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막상 왜 가려고 그러면 사람이 모든 옛날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근데 그때 막상 가려고 그럴 때 생각이 뭐가 났냐 하면 후회스러운 게 딱 하나가 있더랍니다. 정말 후회스러운 거. 나는 평생 나답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나답지 않은 짓을 한 장면이 떠오르더래요. 우리 엄마가 후회됐던 건요, 좋은 집에서 못 살아본 것도 후회된 거 아니고, 막 신나게 많이 못 놀아본 거, 막 부자로 못 살아본 거, 이게 후회된 게 아니라 뭐가 가장 후회가 됐냐면요, 지난 아픈 3년이요. 지난 아픈 3년 동안 왜 나는 나를 그렇게 학대했을까? 나는 왜 건강한 홍순이만 사랑하고 아픈 홍순이는 어떻게 사랑하는 줄 몰랐을까? 나는 나를 왜 이렇게 학대하고 나는 아픈 나를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아픈 나를 제일 미워한 거는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나 쓸모없다 생각하고 내가 나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아파서 어디 갔다 쓰나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아픈 몸도 억울한데 내가 어때요? 아픈 몸도 억울한데 아픈 몸을 대하는 나는 어땠어요? 나를 더 미워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프게 사는 것도 공평하지 않은데 나를 미워하니까 내 몸이 얼마나 공평하지 못한 대답을 받은 거예요. 나한테. 누구한테? 예, 나 자신한테 내가 정말 공평하지 못한 대접을 받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결심했대요. 얼마의 세월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아픈 나 실컷 사랑이나 해주고 죽자. 미워하지 말자. 내가 이 통증 내가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내려가서 얘기했어요. 엄마 진짜 잘 생각했어. 엄마 진짜 잘 생각했어. 엄마 가만히 생각해봐. 엄마는 옛날에 그 막 건강하고 신나게 놀고 막 관광버스 타고 막 신나게 돈 벌고 이랬던 엄마는 되게 이뻐 보이지? 그리고 지금은 영 안 이뻐 보이지? 근데 엄마 내 눈에 똑같아? 자식 눈에 똑같아. 그렇게 막 건강하고 막 우리 막 야단치고 때리고 막 이러면서 막 신나게 키울 때 엄마도 되게 멋있었고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누워서 내 전화도 받고 이렇게 누워서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 엄마 있잖아. 통증과 막 싸워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엄마 내 눈엔 똑같아요. 그때 용감했던 엄마나 돈 버느냐고 용감했던 엄마나 통증이 이면서 살아내려고 버티는 엄마나 내 눈에는 똑같이 멋있어. 엄마 아직도 예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그러니까 엄마 지금 충분히 엄마 사랑받을 만하니까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루는 우리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요새 전화 받으면 기분 좋아요. 전화 딱 받으면 뭐라는지 알아요? 미경아, 엄마가 헛것도 안 보이고 다 사람도 정상으로 보여. 그리고 매일 보고를 해요. 엄마 화장실 걸어서 갔어. 내 정신으로 걸어서 갔어. 그럼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그리고 내가 막 그 깐난하게 해야되지 막 귀여워하고 막. 또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열심히 쓰라고 카드를 드렸거든요. 근데 못 쓰는 거예요. 밖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제 휴대폰에 띵동 그러고 나서 어디서 뭐 설렁탕 7,000원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막 박수를 쳐. 아이고 착해라, 나가서 설렁탕 먹었구나. 아유, 내 자식이랑 똑같아. 아주 그냥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기쁜 소식을 전화 왔어요. 우리 엄마 원래 노래 잘하거든요. 목청이 내 10배는 돼요. 원래 목청 써갖고 목청이 커서 노래 좋아하고 목청 커서 아버지랑 많이 싸웠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패티김 씨 쇼를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우리 엄마가 7순이었나? 그때 갖고 우리 아버지랑 같이 그 가시라고 차를 대절해서 이렇게 해갖고 경주까지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경주에 가서 디너쇼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패티김 씨가 나와서 막 사랑이란 두 글자는 막 이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아버지랑 대판 싸웠잖아 그날. 왜냐면 테이블 밑에 앉아있던 우리 엄마가 패티김보다 더 크게 부른 게 노래를. 그래갖고 진짜예요. 마이크 대고 한 패티김 씨보다 우리 엄마 목청이 더 커서 아버지가 너무 창피해갖고 당신 때문에 창피해서 어디 다니질 못한다고 막 이렇게 승질 부리고 막 이러고 그냥 아우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원래 그렇게 목청도 좋고 그래갖고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전화가 이렇게 와갖고 하는 말이 미경아 있잖아. 엄마가 정신이 돌아왔나 봐. 왜? 미경아 나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까? 엄마는요 제일 속상했던 게 자기가 몇 달간 사람 못 알아본 바보 노릇한 게 되게 속상해요 지금도.
엄마가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보여줄까? 그래서 보여줘 엄마. 얼마나 똑똑해졌는데 그랬더니 야 요새 텔레비에서 노래가 나오더라. 엄마가 신곡 취입했어. 무슨 노래? 그랬더니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아냐? 여러분 아세요? 네. 엄마가 불러볼까? 그랬더니 세상에 안동역이라는 노래를요 그냥 구성지게 얼마나 크게 불러. 미경아 또 하나 봐서 고장난 벽시계도 잘이야. 그러더니 그것도 이러면서 박수미 노래를 부르고 정말 우리 엄마 내가 그거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녹음해놨어요. 이거 내가 나중에라도 꼭 엄마 돌아가셔도 나는 이 노래 꼭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날 나랑 1시간 반 통화를 했거든요. 1시간 반 통화한 내용과 노래를 내가 다 녹음을 해놔서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지금도 가끔 들어요. 너무 기특하고 우리 엄마 너무 이쁘고 통증 이겨낸 거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요즘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미경아 엄마가 이 통증 데리고 살기로 했어. 어차피 내 몸에 온 거니까 이거 내 거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는 날까지 얘랑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얘 데리고 갈게요. 야 끝까지 내가 잘 데리고 살다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엄마 되게 아프잖아.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내 통증한테 엄마가 말해. 통증아 너 네 할 일 해라. 난 나 할 일 할게. 그리고 나서 우리 엄마가 그 다음부터 뭐 하셨는지 아세요? 누워서 자서전 썼어요. 살아온 인생. 통증은 네 할 일 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러면서 하루에 1개씩 텔레비 보면서 노래도 배우고 그러면서 어떤지 아세요? 너무너무 지금은 행복하게 병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드디어 3년간 투병 끝에 알아내셨어요. 나는 그런 우리 엄마가 너무 존경스러운데요. 엄마 아무도 해낼 수 없는 거 해냈어. 우리 엄마니까 해낸 거야. 나 엄마 진짜 멋있어. 우리 엄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 옛날에 돈 벌고 살던 거보다 요새가 더 멋있는 거 알아? 엄마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제가 말해주거든요. 그래도 가끔씩 우리 엄마 그런 얘기해요. 아우 너무 오래 살면 우리 미경이 짐 되는데. 그 얘기 들으면 그렇게 승질이 나. 짐 아니라고. 짐 아닌데 그렇게 아우 너무 오래 살면 짐 되는데. 대부분요 이게 뭐냐면 혹시 짐으로 생각할까 봐 미리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나중에 혹시 이것들이 나를 짐으로 생각할까 그래갖고 선수 치는 것 같아. 또 그런 얘기는 꼭 항상 언제 하는지 아세요? 약간 섭섭하고 뭐 삐졌을 때 얘기해요. 오래 살면 짐 되는데 일찍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요 우리 엄마 아픈 엄마 모시고 한 10여 년 이렇게 엄마와 함께 있어 보니까 알겠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세상에서 통증 데리고 잘 사시잖아요. 아픈데도 열심히 아픈 몸 데리고 열심히 사시면요 그게 자식한테 가장 가벼운 짐인 거 아세요? 짐 중에? 우리 엄마가 아파도 열심히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내고 어떻게든지 살아 계시고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무리 돈이 들고 병원에 가도요 그건 가벼운 짐이요. 세상에 제일 자식한테 무거운 짐이 뭘까요? 만약에 우리 엄마 그때 나쁜 맘 먹고 가셨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짐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먼저 가시는 거라고. 그게 자식한테 가장 무거운 짐이죠. 가장 가벼운 짐이 뭐예요? 그래도 지금 같이 살아 계시는 거. 그러면서 지는 짐이 자식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저 좀 따라하세요. 아우 짐 되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아우 짐 되는데. 일찍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라는 거 아시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 될 도리도 있지만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야 될 도리도 있어요. 그렇게 무거운 짐 지우시면 안 돼요. 가벼운 짐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시작. 이게 통증이요. 들어. 번쩍 들어. 시작. 들어. 아이고 무거워라. 시작. 들고 끌고 사는 겨. 얘 끌고. 그죠? 끌고 살면서 말해. 아우 얘 통증이랑 같이 살게요. 괜찮아. 이렇게 살다가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씩씩하게 잘 드시고. 그래야 자식들 가벼운 짐 돼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몸을 데리고 한번 살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유 근데 강의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따라서 하지 말라는 동작도 다 따라서 하고. 내가 막 이러니까 강의하려고 그러는 건데 본인들도 막 따라서 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말 두 번째 중요한 얘기 할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통스럽고 아픈 몸 데리고 사는 거 반이고요. 또 마음 데리고 사는 게 또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았어. 막 지금 가도 좋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후회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유 그때 내가 내 자식들한테 더 밀어주지 못한 것도 후회되고 그냥 뭐 돈 좀 한번 열심히 벌어볼 걸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해서 애들한테 제대로 뒷바라지 못하게 해준 것도 막 그렇고 또 뭐 시어머니랑 그렇게 사이 안 좋았는데 시어머니 끝까지 화해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게 한 것도 마음에 짐되고 친정엄마의 아버지한테도 제대로 못한 것도 짐되고 정말 그래서 왜요? 마음에 되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가벼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무거워지죠. 마음이 되게 무거워져요. 근데 이 무거운 마음의 상태와 아픈 상태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자식이 가까이서 지켜봐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아유, 이거는 다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아내가 지켜보거나, 그죠? 부부끼리 지켜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이렇게 연세 들어가시면서 같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부가 과연 뭐지 하고 봤더니 되게 웃겨요. 사람이 1살부터 90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예쁠 때는 부모가 봐요. 근데 부모는요, 꼴보기 싫은 모습을 별로 본 게 없어, 그죠? 아, 꼴보기 싫어 봐봤자지 뭐 사고 쳐봤자 사춘기 때 그까짓 거 다 귀엽지, 그죠? 그러니까 1살 때 태어나서 5살 때 막 포동포동 귀여운 모습, 그리고 학교에서 뭐 숙제해갖고 막 100점 맞았다고 자랑할 때 모습, 그러다가 사춘기 거기서 아니야, 막 이렇게 아, 괜찮은데 막 이따 짓하고 그것도 이제 저기 손구멍 숭숭 난 게 너무 귀엽잖아. 커가느냐고 하는 짓이니까 속은 징글징글 썩지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철 들어갖고 25살, 6살 지 돈 벌기 시작하다가 한 30 가까이 되면 얘네가 시집장가 가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날 봐봐요. 내 자식보다 예쁜 아들이 어딨어? 그죠? 내 자식보다 예쁜 신부가 어딨어? 그죠? 그리고 딱 결혼시키고 나면 못 보죠? 아, 보긴 뭘 봐요.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지. 그렇게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두 사람이 만납니다. 제일 예쁠 때까지 보고 부모는 자식의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별로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추한 모습은 누가 봐요? 이렇게 날씬하고 처녀 때 되게 이뻤는데 한 50 먹어서 배 이따만해지고 걸을 때마다 막 배가 출렁거리고 아우 이 뱃살 어떡하면 좋아, 뱃살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는 모습. 그다음에 남편도 젊었을 때 막 근육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남편도 막 늘어지고 엉덩이 근육도 하나도 없고 나이 60, 70 되고 그러다가 막 주름은 쭈글쭈글하는 모습 여러분 보세요. 제일 이쁠 때 만나서 가장 추한 모습까지 서로 봐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부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살아가면서 나한테 있었던 가장 예쁜 모습에서 가장 남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 모습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병 나면 어때요? 대변 소변 다 받아주는 것까지 그거 누가 해요 다? 그 남편이 하고 아내가 하고 두 사람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부라는 이름으로 엮어놓지 않았으면은 나중에 나이 70, 80 먹어서 그 추한 모습이라고 하는 걸 누가 받아주겠어요? 우리 엄마 그렇게 막 아프고 막 대소변 이랬을 때요. 우리 아버지밖에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를 누가 하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해요? 여러분 자식이 가서 그거를 얼른 뛰어가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도 못해요. 지저분해요. 근데 남편은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 위해서 그동안 60년간 나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가 받은 게 워낙 많아서 이 정도는 내가 베풀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요 법적으로 맺어져서 그 서로가 좋건 좋지 않건 평생 은혜 베풀고 나중에 끝까지 그걸 받아내는 사람인 거죠. 내가 준 만큼 그걸 받는다고요. 사실은 부부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도 그걸 감당할 게 없어요. 우리 직원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자기 부인을. 사는 내내 엄청 싸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거든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막 하루 전날까지도 부인 꼴보기 싫다고 당신이 한 게 뭐 있냐고 맨날 아버지가 되게 꼬장꼬장해요.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누워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매일 찾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부인밖에 없어요. 왜 부인을 찾았을까? 이 사람 언제 오냐? 네 엄마 언제 오냐? 네 엄마 언제 오냐? 왜 찾았을까요? 내 이거 감당해 줄 사람 네 엄마밖에 없는 거 아니까. 지구를 통틀어봐도 내 아픈 몸 마지막 모습 감당해 줄 사람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 끊임없이 사랑한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평생 참아낸 의리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걸 해야 돼. 그거 해줄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부부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되게 사이좋게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내 마지막 모습 마지막 끝까지 봐줄 사람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어머니들이 현명해요. 그래서 뭐랬는지 아세요?
아우 그래도 내가 하루라도 꼭 저 남자 보내고 내가 하루라도 늦게 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마지막 모습 내가 처리해줘서야 돼서.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약은 거예요. 남자들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 아시죠? 자기 평생 소원이 자기 부인보다 하루 먼저 가는 거래요. 어쩌면 하루 먼저 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가장 안전한 사람 옆에서 가니까. 자,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러려면 둘이서 이 봐줄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의리로 똘똘 뭉친 전사들이잖아요. 전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 한 70 이후에는 전우회로 똘똘 뭉쳐서 이전보다 훨씬 사랑해야 정상일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70대 이후 부부들이 많이 싸우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서로 억울한 게 많아서. 여러분 마라톤으로 치어서 우리가 마라톤 한 5시간 간다고 치면 80 이후는 30분 남은 거예요. 마라톤 80, 우리 30에 결혼했다. 그러면 마라톤 처음엔 30은 어때요? 건강하니까 싹 뛰죠. 그러다 50이 되면서 속도가 조금 느려져. 그죠? 그러다가 70이 되면 어째요? 그 사람 남편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두 병자예요. 그래서 둘이 다리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80 이후에는 더 힘들어. 그래서 둘이서 질질 끌고 어떻게 30분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30분 동안 그렇게 싸워. 그래 다리는 질질 끄는데 입은 막 살아갖고 엄청 싸워.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몸은 아픈데 입에서는 독이 뿜어져. 독성이 뿜어져.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알아? 당신이 그때 돈 잘 벌었어 봐. 평생에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나한테 해준 게 뭐고. 그러니까 몸은 아픈데 병자끼리 싸우느냐고 더 아파. 여러분 집집마다요 노후에 남편과 아내의 폭언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집안에서 자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화 와서 그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만 살려면 60에 그만 살지 80에 그만 살면 5초 자는 게 자식들. 그죠? 제발. 그래서 정말 나이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서 독성 안 나오게 사는 게 서로한테 독 뿜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많은 할머니들이 이래요. 난 평생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살았는지 알아. 되게요. 되게 집안의 어머니들은 무결점이요. 자긴 잘못한 게 없대요. 얼마나 내가 알뜰살뜰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림을 하고 내가 쫙 고생. 왜 자기 고생한 얘기는 막 책으로 쓰면 10권이죠. 그리고 집집마다 다 책꽂이에 10권씩 꽂혀져 있잖아. 갖고 누구 오면 한 권씩 뽑아. 아버지 바람 피운 편, 뭐 아버지 돈 까먹은 편, 그리고 시어머니 나한테 못돼가 한 편. 그래갖고 편별로 정리하면요 한 책으로 한 20권 넣는 집도 수태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권씩 가끔씩 꺼내는 거지 이제. 갖고 나는 결점이 없어. 나는 뭐 평생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원래 편집 기술이 뛰어난 거 아세요? 자기 좋은 대로 편집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편집해서 아예 드라마 하나를 딱 만들어 버렸어. 계속 틀어대는 게. 여러분 그거 계속 틀면요 자식들은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사실이냐고 아버지한테 안 물어보거든. 그리고 아버지는 사실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시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남자는 점점 기운이 빠지죠. 거기다가 밥 해주는 사람이 부인이니까 걔도 밥도 못 얻어 먹을까 봐 이제 일단 웬만한 거 그냥 그죠? 딴 거 없어. 다 중요한 게 나이 들면 밥이요. 그래갖고 밥도 못 얻어 먹을까 봐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혹시 그거 아세요? 아버지들이 남편이 70 넘으면 얼마나 약해졌는지 혹시 아세요? 약해져 있다고요. 옛날에 막 돈도 좀 벌고 월급도 척척 갖고 오고 뭐 근력도 있고 이런 40대 50대 남자일 때만 하더라도 당신이 한 게 뭐 있냐고 막 이렇게 쏴대는 한 시간 잔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잔소리로 들려요. 왜냐? 내가 멀쩡하니까. 에이 됐어 에이, 나가다 올게. 잔소리로 들려요. 근데 나갈 데도 없고 나가보니 굶고 남자들끼리 만나야 촬영하기만 하고 그러면 집에 있잖아요. 지금은 더 이상 경제적 활동도 안 한다고 사회 활동도 안 하고 기운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당신이 한 게 뭐 있냐고 부인이 이렇게. 부인은 또 갈수록 입에 힘이 더 세져요. 몸은 병들었는데 입에 힘은 되게 세져요. 그래갖고 막 어딨냐고 막 이렇게 남편을 막 야단치고 몰아붙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어떤지 아십니까? 남자 몸이 약해지고 더 이상 경제 능력도 없고 그러면요 이게 잔소리로 안 들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남자도 충격받아요. 잔소리로 안 들리고 어떻게 들려요?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우울증이 더 심합니다. 제발 할머니들이요 여러분만 살라고 그러지 말고 남편도 좀 살려주세요. 가끔 엄마들이 이런 얘기해요. 나는 평생 니네한테 희생하고 살았고 아버지는 니네한테 그냥 나가서 그냥 돈만 벌고 그리고 가끔씩 나쁜 짓도 하고 그래갖고 니네한테 해준 게 없어. 그래갖고 자식들이 나만 사랑해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무슨 짓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둘 다 똑같이 부모인 거 아세요?
엄마 착각이요. 분명히 알려드리는데 내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은 나만 좋아할 거라는 거 엄마 착각이에요. 우리는 어렵게 사는 아버지도 사랑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엄마들. 그래서 제발 아버지한테 독한 소리 좀 그만해요. 남자가요, 아기가 돼서 더 불쌍하고 더 위축되고,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들 우울증으로 할아버지들이 나쁜 결정하는 사람들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래요. 제발 어머니들이 그만해야 돼요. 근데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독한 말을 자꾸 하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데 뭐 하나 지금 아셔야 돼요. 이렇게 옆을 쳐다봐요. 왼쪽 쳐다봐요. 다 같이 왼쪽 쳐다봐요. 여기 뭐 하나 있죠? 안 보여? 여기 뭐가 있냐? 혹시 이렇게 사나운 맹견 하나 안 보여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맹견 하나 있는 거예요. 잡아봐. 이렇게 맹견을 잡아봐. 이렇게 잡아봐. 여러분,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 분하고 억울한 게 인생에 많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알게 모르게 자기가 맹견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 맹견, 그러니까 내 분함과 억울함을 먹고 자란 맹견이야. 사료가 분함과 억울함이에요. 갖고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불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맹견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잘 숨겨놔. 그러니까 애완동물처럼 길러요. 그러다가 남편 엄청 꼴보기 싫고 누가 나쁜 소리 하잖아. 그럼 맹견 푸는겨. 물어. 그래서요, 맹견을 아주 튼튼하게 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엄마도 맹견 한 마리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맹견 옆에 하나 뒀더라고요. 그래서 화나면 풀더라고요. 가서 물어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내가 우리 엄마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그 맹견 갖고 돌아가실까 봐 너무 걱정돼요.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돌아가실 때는, 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탄생 해보세요. 탄생, 죽음. 우리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고 억울한 분함 없었죠. 그럼 두 개를 이렇게 일치시켜 보세요. 탄생과 죽음의 모습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행복하게 가는 사람이래요. 우리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으니까 갈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갖고 가려고 하면 되게 억울하죠. 이거 다 두고 가서, 그죠? 근데 우리 태어날 때 막 저놈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거 안 갖고 태어났죠. 맹견 따위 없었죠. 근데 만약에 갈 때 탄생과 비슷해야 되는데 이만한 맹견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나 뭐라 그러면은 가서 물어. 그러려고. 나 똑바로 살았어.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 되게 억울해. 이거 얘기하려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 맹견을 옆에 늘 두고 계시는 분은 어떤지 아세요? 얼굴이 하나도 안 행복해요. 잘하고 살았으면 뭐해요. 마음에 분함과 억울함이 꽉 차 있는데 그 맹견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가 맹견 데리고 간 거. 우리 엄마는 맹견 못 버리고 돌아가실 때 갖고 갔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한이라 그러죠. 우리 엄마 억울하고 되게 한이 꽉 뭉친 상태로 한 번도 안 행복해보고 갔어가 자식들 마음에 유산으로 남으면 자식들은 평생 무거워요. 그것 때문에.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는 돌아가시는 모습까지 자식한테 아름답고 어느 정도 자식한테 아름답고 또 마음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정말 우리 엄마가 진짜 절대 저러면 안 되는데, 맹견 꼭 놓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 엄마 있잖아, 아버지한테 섭섭했던 게 입에서 튀어나오려 하면 입을 틀어 막어. 우리 엄마 그래요. 아니요, 그래도 말하고 나면 스트레스 확 풀리는데? 엄마 스트레스 풀릴지 모르지만 독성이 더 강해진다? 엄마 그 얘기 끝나고 나면 눈빛이 하나도 안 행복해. 알아?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몸이 되게 약하잖아. 아버지가 많이 위축돼 있어. 아버지도 죽음 가까이 계셔서 엄마의 말을 이제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어. 너무 약해져서 진짜 위협으로 들리고 아버지가 슬퍼하고 운다고. 엄마 지금 엄마랑 아버지는 두 병자가 걸어가고 있잖아. 발 걸면 어떡해. 서로 같이 끌어줘야지. 힘들어도. 그렇게 30분 남았다고. 엄마 30분 동안 아버지 손 잡고 가라고. 맹견 손 놓으라고. 무겁다고 엄마한테. 엄마 맹견 종살이 하면 안 돼. 놓고 아버지 손 잡고 30분 가.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 그렇지 미경아. 그럼 내가 우리 엄마 안에서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데. 깨닫는 힘이 최고인 홍순이 씨. 아무리 나이 들어도 새로운 거 들어오면 바로 깨닫고 고치는 우리 이쁜 홍순이 씨. 우리 엄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 그래야지 하거든요. 자, 한번
30분 남은 분들 혹은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들 우리 어차피 다 아프고 아픈 마음 데리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픈 마음 잘 데리고 사는 방법은요. 첫 번째, 입을 이렇게 해보세요. 입을 틀어 막으세요. 빨리 시작.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나쁜 말이 나와서 그게 독이 돼서 다른 사람 해치기 전에 어떻게 한다. 시작. 입 확 틀어 막으세요. 섭섭했던 거 확 틀어 막아. 그리고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책장에 이렇게 내가 서러웠던 거 책으로 쓰면 10권 있으면 책 다 불사질러 버리고 그거 자꾸 읽어서 재탕으로 읽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입을 탁 막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보세요. 두 번째 입 막을 때 뭘 해야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행복한가? 시작.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한가 그러면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큰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행복하세요? 그러면 아니 뭐 잘 모르겠어요. 행복한지. 행복이 너무 큰 단어라 감히 대답을 못해요. 그럴 때 약간 겸손한 단어로 우리가 한 단계 낮춰볼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만하면 복이지. 그러면요. 복 있을 게 많죠. 행복하세요? 그러면 뭐 행복하다고 말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만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말해보세요. 아우 다 복이지. 하루 3끼 먹으면 복이지. 아 화장실도 나는 이틀에 한 번은 꼭 가. 걱정하지 마. 아유, 이만하면 복이지. 그리고 자식들 하나도 안 아파. 애들 손자 손녀 잘 크고 복이지. 그리고 나는 지금도 아유 몰라. 그래도 속은 썩었지만 남편도 있어. 아유 이만하면 복이지.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행복하냐고 묻지 마시고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어때요?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행복은 여기 있는데 복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복 요까지 차오를 만한 것들은 되게 많아. 밥 잘 먹어도 그렇고 잘 싸도 그렇고 그죠? 친구 옆에 있어도 그렇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올려보십시오. 다 아플 거예요 우리. 다 아플 거예요. 저도 물론 이제 60 가까이 지금 53인데 이제 손 내려도 돼요. 이렇게 너무 열심히들 하셔.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엽고 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성품이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맘만 고쳐 먹으면 금방 나아질 수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픈 건 자연현상이거든요. 그 자연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잘 데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라고. 맞아요. 마라톤 30분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아프지만 기쁘게 사시고 그리고 또 혹시 부부가 함께 아프신 분들 우리 병자끼리 손들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손잡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잘 걸어가시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엄마 아버지 이렇게 뵈잖아요. 그러면 전에보다 훨씬 나아지셨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아픈 걸 데리고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너무 우왕좌왕하고 힘드셨어요. 우리 엄마도 한 3년간 굉장히 힘들었고 저희 아버지도 되게 힘들었고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심근경색이 왔어요. 심근경색 수술 한번 했어요. 심근경색 수술할 때 우리 아버지가 또 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딸들 중에 호탕해요. 그러니까 돈도 잘 쓰고 부모들은 그래야 좋아하시잖아요. 10만 원 달라면 20만 원 줘야 좋아하시지.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20만 원. 저는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드리고 막 이러는 편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되게 좋아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제가 강연하게 된 건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열심히 막 돈 버느냐고 막 애를 쓰셨지만 그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자식들이 학교 생활 잘하는지 혹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아버지가 다 체크하고 일일이 신경 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꼼꼼함이 있으세요. 대신 우리 엄마는 좀 덜렁거려요. 꼼꼼함은 없는데 돈은 잘 벌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천상궁합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같이 똑같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저는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돈은 좀 안 되셨지만 나머지가 다 훌륭한 사람이라 엄마랑 궁합이 되게 잘 맞는다고 그렇게 늘 내가 주장해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는 아니야 막 이러는데 엄마 딴 남자 만났으면 엄마 큰일 날 뻔했어. 응? 엄마 못 살았어. 아버지랑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 아버지 같은 사람이니까 엄마 성품 다 참아내면서 우리 다 성장시키고 살았다고. 저 강의하게 된 거 순전히 우리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나랑 조근조근 얘기도 잘하고 그랬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앰뷸런스 실려가셨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아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애들한테 다 전화해야 되는데 아버지 쓰러졌다고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큰애한테 전화하고 우리 둘째 딸 우리 미경이 당신이
좋아하는 미경이, 우리 아버지가 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냥 미경이 안 불러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둘째 딸 미경이, 이게 내 이름이에요. 아, 맞아요. 편애해요, 나를. 내가 왜냐? 내가 우리 아버지를 무진장 이해를 잘해주니까. 우리 아버지는 날 친구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불러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둘째 딸 미경이, 이게 내 이름이에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둘째 딸 미경이한테 전화해야지.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희미했던 거예요. 앰뷸런스로 실려가면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지 아세요? 우리 엄마 손잡고 이랬잖아요. 내 죽음을 미경에게 알리지 말라. 우리 미경이 강의하다 울면 큰일 난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고 대충 수술 다 끝난 다음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심근경색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병수발 3년 하시느냐고 아버지가 다 밥했거든요. 아버지가 맨날 가슴 졸이면서 엄마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병원을 못 갔어요. 3년간 제대로 검진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악화된 걸 지금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많이 위축됐어요. 아버지가 그러대요. 야, 네 엄마 허리 아픈 거는 계속 아프다 가는데 아버지는 한 번에 가. 심근경색은 그렇게 위험한 겨. 아버지 너무 겁나. 아버지 겁내지만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봐줄 거요. 결국 이렇게 두 분의 아픈 사람이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게 부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엄마 아버지가 서로에게 쌓은 게 많구나. 서로 은인이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저렇게 저렇게 봐주고 사는구나.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기대고 사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 원망하시던 분이 있었으면요, 한번 이렇게 훌쩍 쳐다보세요. 부부라 생각하고 쳐다보세요. 다 은인인 거지. 봐줄 수 있는 사람 다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엄마 아빠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편지로다가 썼거든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 엄마 많이 아프지? 세상에 우리 엄마처럼 힘있고 열정 많은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으니 엄마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알아. 아빠 무서워 죽겠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실까 봐 아빠 엄청 무섭지. 나도 무섭다. 근데 그거 알아 엄마? 아빠? 어느 날 내가 문득 생각났는데 엄마 아빠 병이 우리 엄마 아빠를 꼭 닮았더라. 엄마 허리병은 엄마랑 꼭 닮았어. 엄마 일하는 거 좋아하잖아. 엄마가 양장점에서 그렇게 오래 서서 일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렇게 오래 서 있었던 세월하고 엄마 허리병이랑 꼭 닮아 있더라고. 그거 알아 엄마? 엄마 병이 엄마 역사야. 그러니까 훈장이란 말이야 엄마. 미워하지 마. 아빠 심근경색도 아빠랑 되게 닮았더라. 우리 아빠 되게 돈 잘 벌고 살고 싶었는데 돈 안 벌려서 되게 속상했지. 남자 노릇 제대로 못했다고 엄청 자책했지. 엄마 대신 우리 자식 5명 사고 치는 거 다 챙기느라 마음고생했지. 아빠랑 꼭 닮았더라 심근경색이. 그러니까 아빠 이거 아빠 훈장이야. 둘이 다 열심히 살아서 온 병이라고. 그 엄마 아빠 병 덕분에 우리 5남매 훌륭히 자랐잖아. 그러니까 그 병 미워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 기왕에 온 거니까 잘 데리고 살자 우리. 그리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나는 엄마 아빠 젊고 건강했던 모습보다 지금 순장단 모습이 더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 나 한 가지만 부탁할게. 힘들지만 들어줘. 그만 싸워. 그만 싸우고 원망하지 마. 서로 두 손 꼭 잡고 아픈 몸 아픈 마음 서로 위로해주고 살아. 오래오래 버텨. 우리 자식들이 항상 옆에서 박수치고 사랑하고 응원해줄게. 그래요. 아마 모든 자식들이 저 같은 생각 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사시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우리 아픈 몸, 아픈 마음 데리고 사는 모든 우리 어머니들에게 화이팅 한번 외칩시다. 다 같이 힘내시라고 화이팅! 화이팅! 네, 힘내세요. 네, 오늘 정말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 강의 시작할 때 이 스튜디오 안에 남자가 저 혼자라는 게 굉장히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저는 아직 이르지만 그래도 미래 한 3, 40년 후에 또 은인이 되어 있어야 할 저희 집사람과 또 저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걱정인 게 지금 그 김미경 선생님 어머님 맞아요. 네. 건강은 어떠신 거예요? 안 좋죠, 뭐. 근데 그게 이제는 한 오래돼서 이제 통증과 함께 사는 걸 정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삶이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정상으로 받아들이니까 엄마의 삶이 정상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울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어머님께서는 아픈 몸을 잘 이끌고 네.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또 함께하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네. 드시고 질문해 주시죠. 네. 정말 많이 우셨어요. 네. 들으시면서 마음 가다듬으시고 어떻게 하면 원망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다들 없죠. 근데 그 원망하는 마음을 자꾸 입으로 발설하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면 독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몸도 아픈데 그 자꾸 말을 꺼내갖고 말을 보태다 보면 사실 없던 말도 우리가 조금 보태기도 하고 감정도 확 싫기도 하고 그러면 나 혼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안 되면 왜 큰 딸도 끌어다 붙이고 작은 딸도 끌어다 붙이고 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막 여러 사람을 끌어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독성이 무진장 강해지죠. 그런데 그게 바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원망을 많이 하면요. 내가 분하고 원망의 종살이라는 거예요. 그 감정의 종살이를 한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마음을 품고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에 묶여서 다른 마음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되게 안 좋은 감정에 종살이를 해. 내가 걔가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그걸 내 말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부리면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제일 큰 손해보고 두 번째는 그 말 듣는 사람이 손해보고 그다음에 그 말 옆에서 듣고 있는 자식이 손해보죠. 사실 온 집안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산 대가가 없잖아요. 나도 손해, 내 남편도 손해, 내 자식도 손해면은 도대체 엄마가 열심히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진짜 현명한 엄마가 돼서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고 간다는 건 내 입에서 원망을 틀어막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싶을 때는 어디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안 보는 데서. 그래서 입에서는 나와야 그래도 속은 시원하잖아. 그럼 대상이 없는 데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막 교회 가서 웩 하든지 교회 가서 하세요. 교회 가서 하든지 막 절에 가서 하든지 산에 가서 하든지 이렇게 막 쏟아내서요 한 번. 그리고 중요한 거 한 번 쏟아냈으면 그 다음 말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저 따라서 하세요. 이제 됐다. 예, 이제 됐다가 안 돼서 똑같은 말을 30년 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신기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섭섭한 게 한 게 있어. 그 원망하는 거를 갖다가 해야 돼. 근데 이게 남편이 아니고 남남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 할 말 있어. 내가 너한테 되게 섭섭했던 거 하나 있거든.
좀 나와봐.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원망의 말을 다 쏟아냈어. 그러면 한 번 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남한테는 됐죠. 근데 10번 불러서 10번 얘기하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근데 100번 이상 하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 엄청 착한 거예요. 100번 들어주는 거면. 안 그래요? 여러분, 남한테 섭섭한 거 있었는데 불러낼 때마다 100번 얘기하면요, 이 사람이 난리가 나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못 듣는 것 안 듣는 척하면서 이렇게 들어주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정 한 번 안 되면 엄청 승질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노래처럼 불러대는 내 원망을 들어준 사람, 그것도 10번 이상 들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하면은 나한테도 독되고 온 집안에 독이 되니까 나오려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한번 세게 하고 그때 한번 얘기해 버렸어요. 선언을 하세요. 이제 됐다. 시작. 됐다. 한번 세게 했습니다. 이제 됐다. 그리고 한번 탁 털어버리시고 나면 그래도 그 사람 보면서 아유, 이만하길 복이지, 옆에 있어서 복이지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원망을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됐다라 한 번은 털어내세요. 잘못하면요, 그 원망 갈 때 갖고 가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맹경 끌고 가면 무거워서 안 된다고. 걔 놓고 가라고요. 그래요. 놓아 버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문, 예,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수시로 부모님이 다투셨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저까지 욱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그렇죠. 예, 가끔씩 다투세요? 부모님이 자주 다투세요. 자도. 예, 근데 여기 많이들 자주 다툰대요. 예. 그런데 저까지 욱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부모님과 이야기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하지 말고 돈을 들이세요. 아니야, 됐지. 해봐서 아는 거야. 해봐서. 정답이네요. 이미 두 정답. 사람끼리 얘기는 엄청 하고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60년간 그걸 몰랐겠어?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했고 아버지가 잘했고 이거 해봤자 싸움만 붙여. 엄청 공감하시네,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랑,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75세가 넘고 나서는 나는요, 부모이면서 나한테는 동시에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애처럼 되잖아요. 애처럼 해드려야 되고. 왜냐, 행동 반경도 적어지고 몸도 약해져서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 왜 자식 생각해 보면 자식이 이렇게 두 형제가 싸웠어. 응? 엄청 둘이서 싸웠어. 그럼 들여다가 막 둘이서 신나게 야단쳐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아이고, 그래, 섭섭하지. 네가 속상했겠다, 오빠 때문에. 10,000원. 친구들이랑 나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 놀다 와. 괜찮아, 괜찮아. 그럼 알았어, 엄마. 이러고 가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한 번의 일로 금방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살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 그때만 넘기면 돼요. 큰 문제 없어. 알아서 넘긴다고. 그러면 또 아유, 그랬지. 너 얼마나 속상해, 동생 때문에. 10,000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그러면요, 또 다음날 둘이서 결국 놀아요.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어떤지 아세요? 며칠 전에 엄청 싸웠고 50만 원씩 드렸잖아요. 좋아서 죽어, 둘이서 지금 또 너무 좋아. 아, 요번에는 세게 싸우셔서 내가 돈을 좀 세게 썼는데 평소에는 한 10만 원만 드렸대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 아버지 싸웠을 때는 항상 전투 격려금을 드리도록 하시죠. 싸우느냐고 애쓰고 몸 쓰고 마음 쓰고 땀 흘렸으니 몸보신하셔라. 이렇게 돈 딱 드리면 알아서 또 신나게 살다가 또 한 번 붙고 또 이렇게 하고. 자식이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관심 갖고 응원하는구나만 알아도 부모님들은 충분한 것 같아요. 들여가서 자식이 응? 정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거구나 느끼실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명쾌한 답이 되셨습니까? 예, 오늘도 아주 진짜 감동한 듯한 얼굴이에요. 아주 정말 속이 후련한 강의를 해주신 김미경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